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말이 있죠.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고, 진정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유익한 콘텐츠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동영상 설명 부분을 클릭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5세 이후에 이혼을 선택한 용기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후 행복과 자유를 다시 찾은 그들의 깊은 경험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실시된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이혼율은 30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으며 이혼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를 실버 이혼이라 부르며 일본에서는 중년 이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 이혼 부부는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후에도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이혼의 약 80%는 아내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아내는 이 결정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오늘은 황혼의 나이의 자유와 새로운 행복을 찾은 4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 1. 서울에서 4년째 살고 있는 66세 류씨. 저는 지난달 이혼을 했어요.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는데 남편은 크게 놀라더군요. 우리는 1984년에 자유롭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였고 저는 그의 능력과 언변을 존경했으며 함께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죠. 우리에게는 몇 채의 집이 있었고 아들도 어엿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며 우리는 점점 멀어졌고 어느 순간 대화할 주제조차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일에 더 몰두하게 되었고 산책 중 갑자기 사라져 저를 혼자 남겨두곤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뚱뚱하다며 못생겼다고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해서 제 자존감이 점차 깎여 나갔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어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제 이름으로 된 집과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짜로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혼 당일. 저는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불태웠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2. 대전에서 사는 80세 남성. 퇴직한 지 20년이 되었고 이혼한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사인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재산과 집을 정리한 목록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툴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절차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후 짐을 정리해 예전 동네의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62세였지만 마치 처음 도시로 온 젊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 같아 홀가분하고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나 60세 이후 이혼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황혼의 나이에 행복과 자유를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조화가 사라진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즐겁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작가 빙 씨는 따뜻한 가정이야말로 모든 행복과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잘 가꾸면 행복과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고
어수선한 환경은 불만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며 집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집을 돌보는 것은 행복과 삶의 에너지를 쌓는 방법입니다. 집안 청소와 깨끗한 환경은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갈한 집은 갈등을 줄이고 화목을 증진시켜 가족이 함께 번영하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집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그 공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행복 수준을 결정합니다. 집이 깨끗할수록 삶은 더 많은 복으로 가득 찹니다. 하버드의 맨델슨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매일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생활에 더욱 신경 쓰고 가족을 잘 돌보며 집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여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온으로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의 집이 햇빛을 가득 받은 창처럼 밝고 활기 넘치기를 바라며 매일 새로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을 지키며 인생의 여정을 즐기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3이야기, 서울에 사는 63세 왕씨. 왕씨는 서울에서 30년을 살아온 한때 뛰어난 대학 강사였습니다. 은퇴 후 대학에서 잠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완전히 은퇴한 후에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과 결혼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친구로 시작하여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재능을 존경하며 어떤 주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왕씨가 학업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교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준 동반자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회사에서 일하며 가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36세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경력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면서 그녀는 점차 실망감을 느끼고 일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정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늦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내는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며 때로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씨는 아이가 성장해 독립하면 다시 둘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아내를 자주 위로했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자 집은 갑자기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흥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있고 싶어 했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점점 더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씨는 미국에서 1년간 교환 교수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길 바랐지만 아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왕씨는 아내의 삶이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그는 계속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사고를 확장하며 현대적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왕 씨의 모든 연결 시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왕 씨가 공식적으로 은퇴한 후 이러한 문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정해진 일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고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이방인처럼 느꼈고 그녀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그를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가 이혼을 제안하자 아내는 분노하며 자신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 집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단조롭고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자유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때로는 포기가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을 끝낸 65세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전 남편이 술, 도박, 여자 문제 등 모든 악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지만 결국 2년 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반이 바뀌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맞선 자리에서 우연히 재회했고 그녀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둘은 모두 25세였습니다. 1m 86이라는 인상적인 키를 가진 남편에게 그녀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성격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남편의 가정폭력과 도박으로 인한 빚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돌아가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를 지지하기는커녕 그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책임져야 한다며 꾸짖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그녀는 결국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그녀는 거의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깊이 빠져 집을 나가 밤을 새고 무책임한 생활로 결국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아이가 자라면서는 조금 자제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을 여러 번 생각했지만 매번 주저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 눈에 실패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것은 그녀가 큰 병을 앓으며 2년간 몸져 누워야 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돌봐주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식들만이 제 곁을 지켜줬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해야겠다. 그들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바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자립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일하며 학교 급식소를 운영해 매일 120에서 17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스스로 서기 위해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그녀는 마침내 38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을 나서던 날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제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김 씨는 현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글 쓰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그림 그리기 등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녀를 잘 이해해주고 자주 찾아와 돌봐줍니다. 내 인생의 전반부가 고통이었다면 후반부는 진정으로 충만하고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녀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깊은 생각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이혼은 단지 폭력이나 외도 같은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행복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